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스위칭 환경에서의 스니핑, 마지막이 되겠는데요. 스니핑 대응책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스니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제 개념적으로 알았고, 그 다음에 이제 툴들이 이제 있다라는 걸 알았잖아요. 예를 들면, 스니프, 예, 한국계 미국인이 이제 개발한 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툴은 TCP 덤프예요. 그 다음에 뭐였죠? 네, 프래그 라우터, 마이너스 B1까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스니핑을 해서 전달받으면 다시 목적지로 포워드 해주는 거죠. 또 이렇게 목적지에서 온 거를 스니핑하고 그거를 다시 소스 IP 주소로 다시 해주는. 그래서 여기에서 스니핑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야 여기 A 호스트하고 B 호스트가 스니핑 당하는 거를 모를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아, 네 번째 뭐죠? 스니피를 인스톨을 하면은 추가적으로 깔리는 게 뭐가 있었다고요? ARP 스푸프. 예, 이거는 이제 다음 챕터에서 이제 배울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뭐 DNS 스푸프. 그 다음에 URL 스나프는 배웠죠. 예,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대응책은 뭐냐? 능동적인 대응책하고 이제 수동적인 대응책이 있습니다. 능동적인 대응책은 스니퍼가 이 스니핑 하는 요게 있는지, 예, 여기 A하고 B가 있으면은 이 사이에 스니핑 하는 스니퍼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거죠. 능동적으로. 수동적인 거는 스니핑을 하더라도 그 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암호화를 하는 겁니다. 인크립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컴플라이언스에서 법에서는 어, 뭐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즉 이용자가 예를 들면 포탈에 접근을 할 때 로긴 아이디나 특히 비밀번호를 전송을 할 때 또는 고유 식별 정보를 전송을 할 때, 바이오 정보를 전송을 할 때, 계좌번호를 전송을 할 때, 신용카드 번호를 전송할 때는 반드시 암호화 전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 전송을 하는 게 뭐요? 시큐어 소켓 레이어죠. 예, 이런 게 이제 컴플라이언스에 법에 최소한으로 이거는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규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과태료 해요. 또는 과징금을 내게 돼 있어요. 과징금. 자, 이런 법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좀 보안에 관심이 있으면 이제 아셔야 되고 아마 기업의 예를 들면 온라인 서비스를 하는 쪽에서 뭐 개발 업무를 한다. 그러면 반드시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능동적인 대체는 이 스니퍼 디텍션을 하는 건데 이게 뭘 어떻게 디텍션을 하느냐 바로 거꾸로 이 해커가 프라미스큐어스 모드를 동작을 시키잖아요. 그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가 프라미스큐어스 모드로 동작이 돼야지 그 패킷을 자기 것 말고도 다른 패킷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소프트웨어적인 방식이 있고 하드웨어적인 방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리눅스 같은 계열에서는 어떻게 해요? if config에서 옵션을 주고 할 수 있었죠. config, config. 네. 그래서 프라미스큐어스 모드를 세팅을 할 수가 있었어요. 프라미스큐어스는 유입되는 패킷에 대해서 IP 주소와 맥 주소에 따른 필터링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원래는 이 모드를 세팅하지 않으면 자기 거는 받아들이고 나머지 거는 버려버리는 게 맞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버리지 않는다고요. 바로 이것을 이용해서 능동적으로 제가 스니퍼인지 아닌지 탐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거꾸로. 자, 어떻게 하는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념적으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책에서는 개념적으로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핑을 이용한 탐지 첫 번째. 이제 의심이 가는 호스트에 예를 들면은 자 이런
이렇게 있어요. A 호스트하고 지금 B 호스트가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스니퍼가 있어요. 이 스니퍼는 프라미스큐어스 모드로 지금 동작을 하고 있어요. 모든 패킷을 지금 받아냅니다. 얘가 좀 의심이 가요. 예를 들면 네스텟이라든지 또는 ARP라든지 뭐 하면은 지금 연결되어 있는 호스트가 나오겠죠. 근데 여기 세대밖에 안 되면 금방 아는데 가정은 이 서버가 많은 거죠. 연결되어 있는 서버가 뭐 대기업이나 이런 경우에는 뭐 엄청난 많은 수의 그 PC가 연결될 거 아닙니까? 자, 그 중에서 의심이 가는 호스트에 핑을 딱 보냈어요. 여기에. 그럼 핑은 ICMP가 날아가죠. 에코 리퀘스트가 날아가죠. 근데 보낼 때 네트워크에 존재하지 않은 맥 주소를 위장을 해서 보내는 거예요. 네? 보낼 때. 그러면 이게 프라미스큐어스 모드로 동작을 하지 않으면 이게 에코 리스판스가 옵니까? 안 옵니까? 리플라이가. 안 와야 되는 거죠. 정상적으로. 근데 만약에 그 의심 가는 요 스니프는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에코 리플라이를 송출을 한다는 거예요. 요 A에다가. 뭐 A라고 하지 말고 A는 서로 통신하는 거니까 예를 들면 디텍션하는 스니퍼 디텍션하는 시스템이 이제 있다고 칩시다. 디텍션하는 얘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의심 가는 데다가 핑을 보내서 이게 돌아온다. 그러면 맥 주소가 이 네트워크에 존재하지 않은 걸 보냈음에도 이거 온다는 건 얘가 스니핑 모드로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프라미스큐어스 모드로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찾아낸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ARP를 이용한 탐지도 마찬가지예요. 위조된 ARP 리퀘스트를 스니퍼임을 확인하고자 하는 의심되는 시스템에게 이제 보내보는 거예요. 위조된 ARP 리퀘스트를. 근데 대상 시스템이 응답으로 ARP 리스판스를 보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라미스큐어스 모드로 동작 중이다라는 겁니다. DNS를 이용한 탐지는요, 이 스니핑 프로그램은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스니핑한 그 시스템의 IP 주소, 그러니까 스니핑한 뭐 여러 가지 여기 연결되어 있는 예를 들면 A하고 B에 스니핑 요게 이제 스니핑 대상이라 그러면 이 IP 주소에 대해서 인버스 DNS를 룩업을 한다 이거죠. 편리를 위해서. 인버스 DNS는 뭐예요? DNS는 원래 URL을 그죠? 따따따 뭐 예를 들면 네이버.com을 뭘로 바꿉니까? IP로 바꾸는 거죠. 인버스는 뭐예요? 이 IP 주소를 다시 이 URL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인버스 DNS예요. 그래서 스니핑 이 편리를 위해서 인버스 DNS를 룩업을 하는데 테스트 대상 네트워크로 핑 스위핑이 뭐예요? 예를 들면 브로드캐스팅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92, 168, 20.1에서 255까지 전체를 전부 핑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그 네트워크 때에 있는 모든 호스트에 대해서는 다 에코 리스판스, 리플라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리플라이가 오는지를 체크를 해서 얘가 alive인지 dead인지를 알게 하는 게 핑 수입입니다. 보내고 들어오는 인버스 DNS를 룩업을 감시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얘가 지금 스니핑을 하고 있구나 아니구나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인버스 룩업이 들어오면은 그 스니핑을 이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유인하는 거는 가짜 계정하고 패스워드를 뿌려보는 거예요. 텍스트 모드로. 네? 그러면 이 공격자가 스니핑한 그 공격자가 이 가짜 정보를 이용을 해서 만약에 접속을 시도를 한다. 그러면 요게 지금 그 해커구나. 스니핑한 해커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스니핑을 한다라는 사실을. ARP 워치입니다. 자, 초기에 이제 ARP 명령어에서 예를 들면 유닉스 라이크 OS에서는 ARP 아까 V였나요? V를 하면 이제 ARP 테이블이 쭉 나왔잖아요. 그러면 뭐 동적이건 정적이건 IP 주소에 해당하는 맥 주소가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됐어요. 그죠?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됐었어요. 그러면 이 매칭 값을 저장해 놓는 거예요. 저장해 놓고 ARP 트래픽을 모니터링 하다가
이를 변하게 하는 패킷이 탐지되면 관리자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ARP 스푸핑이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거를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if config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가 이더넷 제로일 때 프로미스큐어스 실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 어떤 이제 요구를 지금 스니퍼 디텍트를 해보는 겁니다. n랩의 스크립트 이 .ns라는 스크립트 파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스니퍼 디텍트라는 NSE 스크립트 파일이에요. 이거를 호출해서 얘가 스니퍼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니까 그냥 호스트는 업됐는데 다른 메시지는 없죠. 그래서 얘는 프라미스 큐어스 스니퍼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프라미스큐어스로 이제 딱 실행을 하고 얘를 이제 스니퍼 디텍트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프라미스큐어스 모드로 지금 동작하는 것 같다라고 지금 디텍션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가 뭐야? 스니퍼일 확률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죠? 프라미스큐어스 모드로 지금 동작하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검출을 해냅니다. 그러니까 엠맵이 상당히 아주 파워풀한 강력한 툴이에요. 그리고 많이 사용을 하고 그래서 꼭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자, 수동적인 방식은 인크립션이에요. 자, 인크립션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개인정보법에서도 이제 그렇게 하게 돼 있고 이용자가 예를 들면은 여기 호스트에 여기 PC고 자, 인터넷 세상입니다. 그래서 접근을 합니다. 여기가 인터넷이고 이럴 때 여기 만약에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하죠. 온라인 쇼핑몰을 이제 연결을 해서 들어갑니다. 쭉 들어가서 만약에 이게 텍스트 모드로 들어가면 로그인하고 패스워드가 예를 들면 여기서 만약에 스니핑, 와이어샤크라든지 TCP 덤프를 뜰 수 있다고 그러면 텍스트 모드로 전송할 때 로그인 아이디 패스워드가 검출이 되죠. 그래서 뭘 사용한다고요? 여기 SSL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HTTP로 땄다 뭐 온라인.com co.kr로 연결하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80 포트가 생략이 되어 있는데 이게 HTTPS로 바뀐다고 그랬죠. 443번 포트로 포트 리다이렉션이 일어나요. 설정을 그렇게 해놓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인크립션 돼서 전송하게 됩니다. 암호화 전송이 돼요. 그래서 로긴 프롬프트가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암호화 전송이 됩니다. 전체 뭐 여기 홈페이지가 이제 뜨잖아요. 화면에 홈페이지가 뜨면 이미지이건 텍스트이건 그래픽은 전부 암호화돼서 전송을 합니다. 그래서 시큐어 소켓 레이아웃을 가장 많이 지금 사용을 해요. 그래서 암호화된 웹 서핑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금융거래 사이트는 128비트 암호화를 쓰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PGP, 뭐 Pretty Good Privacy죠. 그 다음에 Security Mine, 뭐 PEM, PEM 이메일을 전송할 때 모두 암호화 전송을 하는 방식이에요. 네.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전부 이메일 전송할 때도 그 바디, 그러니까 이메일 전송이 어떻게 됩니까? 이메일 전송에 헤더가 있고 여기 바디가 있잖아요. 자, 그럼 바디에 관련된 또 첨부가 있을 수 있죠. 그죠? 이거는 암호화 전송을 하고 이 첨부는 이제 인크립션 해서 보내면 되는 거죠. 요거는 별도로 인크립션을 해서. 또 인크립션도 이제 암호화 시킬 수도 있고요. 하여튼 전자메일 보낼 때도 이 방식을 써서 암호화한다. 근데 이 PGP는 웹 오브 트러스트라고 그래갖고 서로 그 어떤 인증서를 전송하는 게 아니라 서로 트러스트를 시키는 게 좀 방식이 약간 틀려요. 네, 방식이. 그 정도로 컨셉 정도는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정보 보안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시스템 보안, 네트워크 보안,
이거 하기 전에 사실은 암호학을 좀 기초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정보통신을 할 때 컴퓨터 네트워킹 할 때 이 SSL 모드로 지금 전송을 하고 또 IP색으로 지금 전송을 하거든요. 이게 전부 암호화 전송이거든요. 그럼 이게 암호화 전송을 할 때 인증서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관계를 좀 알아야 돼요. 인증서가 뭐고, 대칭키가 뭐고, 비대칭키, 그러니까 공개키죠. 이게 뭐고, 인증서가 뭐고, 인증서는 왜 필요한 건지, 뭐 이런 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암호학을 공부를 하고 이 암호학을 응용하는 이 분야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SSL, 시큐어 쉘은 텔넷 같은 거하고 그다음에 FTP 이런 거는 텍스트 모드로 전송하지만 시큐어 쉘은 서비스 암호화 시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윈도우 버전은 PT를 많이 사용을 해요. PT를. 그다음에 VPN. 네, VPN은 이제 한 회선을 여러 회사가 이제 공유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이제 버추얼 프라이빗 네트워크인데 전용소는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회선 중에서 여러 이제 뭡니까? 이 라우터를 거쳐서 경로를 해서 이제 이 같이 패켓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유하는 거잖아요. 회선을 다. 그런데 마치 전용 회선처럼 딱 해갖고 여기는 실제 여기는 192, 168, 뭐 20번대 네트워크이고 여기는 예를 들면 202.30.64점 네트워크예요. 여기 이제 도달하려고 하는 서버가. 그럼 VPN을 딱 하면은 여기 뭡니까? 여기 여러 대역을 거치잖아요. 뭐 192, 168, 뭐 30, 이게 이제 공인 IP를 해야겠네요. 뭘로 할까요? 뭐 202, 30, 61.0 여기는 뭐 202, 뭐 40에 63에 뭐 0번대 이렇게 네트워크를 거치게 되잖아요. 근데 VPN을 딱 하게 되면은 여기 새로운 가상적인 IP 대역이 딱 세팅이 됩니다. 예를 들면 10.0.0.1 여기도 뭐 10.0.1.1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같은 대역으로 딱 세팅이 돼요. 여기가 버추얼리 이게 VPN이에요. 마치 어떻게 돼요? 이 대역이 딱 이렇게 세팅이 되니까 여기하고 여기는 마치 하나의 라인으로 이렇게 딱 연결된 것처럼 IP 어드레스가 딱 세팅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예를 들면 뭐 10.0.1점대 이렇게 또는 이건 0점대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하나의 그죠? 아니냐 여기 같은 대역이면 10.0.0.1이 되고 여기는 10.0.0.2가 되겠네요. 그래야 같은 대역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갈 때는 이제 다른 실제 호스트 IP 어드레스가 되죠. 여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사이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인캡슐레이션 돼서 날아가는 거죠. 이 대역에서는. 이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이 VPN은 당연히 암호화된 트래픽을 제공하기 때문에 SSL VPN을 이용하든지 암호화를 시키기 위해서 또는 IPsec VPN을 이용하든지 또는 뭐 SSH VPN을 이용하든지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전해요. 지금 개보법 제29조 제가 안전성확보 조치 계속 얘기하는데 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시면 어,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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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자 개인정보를 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죠. 법용어입니다. 이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은 여기 개인정보가 있으면 여기 이제 스위치 장비가 있고 뭐 방화벽이 있고 라우터가 있고 인터넷이 있고 그다음 개인정보 처리자가 만약에 바깥에서 외부에서 인터넷 접속을 이렇게 한다. 그럴 때는 VPN으로 연결하라고 돼 있어요. 법에서. 또는
VPN을 연결할 때 SSL VPN을 연결하든지 아니면 안전한 인증 수단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안전한 인증 수단이 뭐예요? 로그인하고 패스워드만 하면 안 되고 다른 그러니까 투팩터 인증이라고 하죠. 투팩터 인증. SMS를 보내서 인증키를 입력하게 한다든지 이메일로 뭐 인증키를 보내서 그걸 입력하게 한다든지 패스워드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안전한 인증서 또는 어, 인증서, 공용 인증, 요새는 공인증서라는 말을 안 쓰죠. 사설 인증서 또는 뭐 인증서, 그냥 일반적으로 인증서. 이번에 전자서명법이 바뀌어서 공인증서라는 단어는 안 씁니다. 뭐 인증서를 뭐 사용을 해서 로그인하든지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자, 제가 뭐 다른 얘기를 자꾸 했는데,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축하드리고요. 지금 우리 네트워크 공격의 스니핑, 아주 스니핑에 대한 컨셉을 알았고, 또 이거를 실습할 수 있는 이론적 백그라운드를 여러분들이 이제 갖추었습니다. 축하드리고, 네, 수고하셨습니다.